예, 안녕하십니까. 사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종목 두 개를 보고 이제, 매매를 했는데요. 우선, 이제, 오늘 매매하기 전까지 캔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투상한가를 가 있는 상태고, 센코도 역시, 예, 상한가를 두 개를 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신고가 상태입니다. 신고가 상태인데, 이 종목들을 이제 매매할 때 이제 우선순위를 봐야 되고, 또 어떤 종목이 더 잘 오를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름의 제 기준 또 바보스타기 이론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후에 오를 것인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후에 오른다 안 오른다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 물건을 팔아먹을 게 많다면 오를 가능성이 있고 물건을 팔아먹을 게 적다면 팔아먹을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팔아야 될 물량이 많다면 높은 곳에서 오래 머물러야 많이 팔 수 있을 것이고 뭐 팔아먹어야 될 물량이 조금만 남았다면 높은 곳에서 잠깐만 머물러도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잠깐 머무르는 걸 매매할래 아니면 높은 곳에서 오래 머무르는 걸 매매할래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높은 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것. 그래서 세력이라는 존재가 팔아치운다 하더라도 팔아먹는 시간이 길어야지만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많고 또 고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 종목이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상태냐 다 팔아먹고 마감한 상태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분봉 종가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센코의 경우에는 첫날 상한가를 갔을 때는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하고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 자,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했죠. 자, 이거 상한가입니다. 자, 여기 이 상한가 간 건데요. 일봉상으로 보면 자, 이 날짜죠. 이 날짜입니다. 종가 19,000원. 상한가를 갈 때는 무엇인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는 많이 매집했거나 많이 매도했거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날 11월 5일날 분봉 종가선 차트를 보게 되면 상한가 마감을 아주 빠른 시간에 했습니다. 물론 거래량은 제법 있습니다만 10시 14분에 마감을 해서 팔아먹었다고 본다면 거래량으로는 이만큼일 테고 시간상으로는 1시간 14분 동안 팔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뒤에 거래량이 없잖아요. 뒤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팔았다 치면 1시간 14분밖에 못 팔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면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임의대로 분석을 이제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해준다면 매집인지 매도인지 모르는 많은 거래량이 있었는데 이날 짧은 시간에 많이 못 팔고 상한가를 마감했다라는 것은 여기가 매집일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여기에서 많이 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이 가격 이상에서 팔아먹을 가능성이 제법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을 해석해보면 고점에서 팔아먹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또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매집하고 미로를 올린 것이라면 더 높은 곳에서 하루 종일 팔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에 아주 이상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센코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위드텍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위드텍도 상한가를 마감하긴 했는데 자, 분봉 종가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첫날에는 그냥 밀어 올렸죠. 뭐 1시 36분이니까 이것도 덜 팔고 밀어 올렸다 치면은 다시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았던 녀석이겠죠. 그죠? 근데 밀어 올리게 됐고 상한가를 마감했는데 이것은 거래량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상한가, 어제 상한가 거래량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밀어 올리고 팔았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고점에서 짧게 머물거나 여기에서 팔아먹었지만 또 횡보하면서 팔아먹거나 또는 뭐 여기에서 팔아먹은 평단가가 있으니까 상한가 마감을 여기 해놓고 그냥 매도를 해버려도 평단은 뭐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매집이라면 위로 더 상승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석을 해줄 때는 최대한 팔았다라고 분석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착각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이 매집이라 하더라도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게 동시에 보인다면
나쁘게 분석을 해주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있어서 확률적으로는 센코가 훨씬 더 상승을 많이 하고 높은 곳에 오래 머물 기회비용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센코는 예, 밀어올리고 덜 판 거고 위드텍은 밀어올리고 판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우선순위는 당연히 센코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센코 매매한 것을 오늘 보여드리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체계를 자 일지 내역을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자, 자동 매매 일지인데요. 자, 자동 매매 일지 보시게 되면 9시 2분 그러니까 시가에 산 겁니다. 28,400원에 180주를 사서 이게 500만원씩 산 거죠. 요걸 이제 매수를 해서 매도가가 이게 3750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에 사서 3750원에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분봉 종가세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시가에 매수했고 3750원에 매도를 해서 이제 수익을 이렇게 7.98% 수익을 확정 지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 보고 있다가 오후에 여기에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체결력을 보시면 자 오후에 들어간 가격이 있죠. 오후에 들어간 그 가격이 24,750원 24,750원 24,750원은 어디입니까? 전일 종가 자리죠. 전일 종가 자리에 매수를 해서 제가 여기에 매도했습니다. 여기 종가에 매도를 했는데 대략 아까 보셨다시피 3.76%를 묶고 나왔습니다. 제가 매도를 여기 27,400원에 매도를 걸었다가 맞고 돌파를 못하길래 다시 28,400원에 매도를 걸어놨는데요. 일단 여기 이렇게 매도하고 매매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매수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이것은 보시면 어제 밀어올리고 하루 판 거죠. 하루 판 겁니다. 하루 판 거니까는 이게 시총이 지금 1900억인데 하루 만에 다 팔았을까라고 생각하면 덜 팔았을 가능성도 높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팔아먹고 밀어올리고 또 팔았다면 제가 오후에 안 들어갔겠죠. 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게 되면 위드텍은 오전에 수익이 한번 났지만 오후에는 수익으로 다시 좋게 연결되진 않았죠. 확률적으로 분석할 때 팔고 마감한 다음에 오늘까지 팔았다면 그렇게 이틀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텍은 이틀 동안 팔았기 때문에 오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센코의 경우에는 오늘 판매를 한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 팔았나 이틀 팔았나 이렇게 봤을 때 하루 판 것에 재매수를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사실은 이걸 들고 있다가 내일 시가 쪽 28,400원 정도까지도 한번 기회를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센코나 위드텍이나 이 종목이 지금 두 개 다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해서 친환경 이 수혜줍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겠다라고 했죠.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겠다고 해서 친환경 정책주들이 이렇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고 있을 법도 한데 판 이유는 지금 미국에 이제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정선거를 지켜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선거법을 좀 이렇게 좀 활용이 아니라 좀 살펴본다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직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법원까지 간다라는 이런 논란이 길어지게 되면 바이든 수혜주들이 또 한번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몸을 뺐습니다. 몸을 뺐고 현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발을 뺀 것이고요. 기술적으로는 분석해드리는 것이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고 주변 외부적인 요소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서 깨끗하게 선거가 끝나지 않은 휴전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발을 빼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센코를 우선적으로 매매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위드텍도 오늘 매매했습니다. 매매했는데 여기 사서 어떻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카페 교육회원 게시판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해준 것은 절대적으로 다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변수에 의해서 만약에 오늘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어젯밤 잠을 자고 나서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역전했다 그러면 바이든 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음부터 바로 하한가 들어갔겠죠. 바로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게 차트만 가지고 결과로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외부적인 뉴스라든지 외부적인 상황 플러스 기술적인 분석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되었을 때 우리가 차트 분석과 대응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법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어느 쪽에 펜을 쓸 것인가라는 이런 이론적인 바탕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런 걸 하나 알아감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승률이 0.1% 높아지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매매한 강좌의 이론적인 바탕은 이론 강좌 시즌4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바보스탁 사이트에 여기 파워 패키지 시즌4 이론 강좌 시즌4에 제 27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 27강에 예, 이게 모도타법의 모든 것 해서 모도타법입니다. 모도타법. 예, 모도타법입니다. 이 텍스트 버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데 캡처해서 보실 분들은 지금 캡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또 캡처해서 보시고 자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드린 것들은 정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왜 이런 모도타법이 나오게 됐는가. 모도타법은 모 아니면 도타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을 설명드리면 한 1시간, 2시간 정도 설명드리면 개념 정리가 싹 될 수 있는데 온라인 강좌의 편의상 이렇게밖에 설명 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